4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야 간 대치선선이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강력 반발하며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유례없는 짜맞추기 수사라며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시간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4월 전국이 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4월 임시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고요. 그렇죠. 추경 문제랄지 개헌 문제는 한치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이제 불거지면서 여야가 강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자, 먼저 오늘 김기식 금감원장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오늘의 이 얘기 계속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예, 일단 먼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 지적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저 자신에 대한 확신 때문에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이 조금 의원 시절에 좀 느슨해졌던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 당시에 뭐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더 스스로 경계했어야 된다 이런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김기식 원장 국민들 눈높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눈높이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반성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관행이라는 이야기도 본인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스스로 하지 못했다.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사실은 이제 뭐 김기식 전 의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피감기관이 제공하는 어떤 뭐랄까 정책 연수 같은 걸 가기는 하죠. 그러나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여야 의원들이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혼자 다녔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면이 좀 독특하다는 부분이 있고 설령 우리 정태근 의원님 어떤 보좌관을 데리고 간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 저도 뭐 특파원 생활해봤지만 한국에서 오신 분들 보면 국회의원들 그냥 혼자 오시거든요. 예, 그리고 설령 이제 보좌관을 데리고 가시는 분들은 그 보좌관의 비용은 사실은 자기의 정치 자금에서 말하자면 충분히 후원금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보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자기 의원실에서 배당을 하면 되죠.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자기 그것이 인턴이든 비서관이든 보좌관이든 본인을 포함해서 그분하고 같이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독특한 부분이라서 국민의 눈높이 그런 방금 앵커 말씀했지만 이건 조금 한편으로는 참여연대 출신으로서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김기식 의원이 하기에는 조금 더 우리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본인은 방금 이제 자기 스스로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했다. 경계심이 없었다는 것을 사과하고는 있지만 보편적 수준의 의원 수준보다는 좀 심했다는 느낌은 분명히 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논의는 김기식이라는 사람이 과연 실제적으로 금감원장으로 충분한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거의 없고 그 어떤 논의 가령 이제 오늘 일부 언론에 보면 충칭에 갔을 때 상해 임시정부를 봤다. 이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 어느 국회의원이 충칭에 갔는데 상해 임시정부를 안 가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을 마치 관광이다, 놀러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핑계 같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보좌관 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외국은 전체적으로 보좌관 인건비를 토탈 1억이면 1억 주면서 당신이 알아서 그 1억으로 한 사람을 쓰든 10사람을 쓰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기에 맞는 사람이 적절한 그 직급에 있지 않을 경우에 변용하는 경우가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걸 무슨 9급에서 7급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3년 걸렸는데 8개월 만에 갔다더라. 이게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국회 보좌관 시스템은 일반 행정체제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한 비판이다. 좀 그런 몇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모두 의정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을 때 좀 솔직하게 좀 정말 좀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국회의원이 외국 출장을 가는 경우 상임위를 통하지 않고 자주 있는 일입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산하 기관의 예산을 가지고 간 경우가 16대, 그러니까 2008년까지 2012년, 11년까지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9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김영란법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일단 피감 기관의 돈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상당히 조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조금 전에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보좌진들을 데리고 나가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 해외에 가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통은 국회의 상임위별로 뭐 수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국회 사무처의 직원이 보통을 같이 가고 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고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사건의 부적절성은 어디서 보여지냐면 같이 가기로 했던 사람이 김용태 의원인데 김용태 의원이 적절치 않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쓸 때 이미 의전적 해외 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용태 의원은 안 간 거죠. 근데 오늘 방송을 들어보니까는 그 수행하는 비서, 그 인턴 직원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했다라고 전효국 의원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하고 뭐 그 의원하고 차별을 두라는 게 아니고 경비상이 엄청나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수행하는 인원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시켰다 회사에서 그럼 그건 더 문제고요, 사실은 특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김기식 금감원 원장이 삼성증권 문제를 놓고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김기식 의원 개인의 일탈의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구시대의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겠다. 두 번째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수행하겠다.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게 폭넓은 인사를 등용하겠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행이 지나버린 상태에서 이런 일이 또 벌어진 데다가 당연히 청와대에서도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았다고 인정을 하죠. 본인도 인정을 하죠. 그리고 폭넓은 인사 등용,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요. 지금 이제 전직 의원들이 50% 이상 내려가 있어요, 지금. 그런 속에서 또 지금 마치 김기식 원장만 최적의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이번 문제를 또 조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김기식 원장하고 비교적 친하다고 하는 같이 시민활동을 했던 조국 수석이 조사를 해요. 이 시스템의 문제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문제를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아마 야당에서는 시간을 끌수록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인턴은 국회의원실에서 뭐 임의대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사람 수와 관계없이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사람 수와 관계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인턴 비서라고 해서 아닙니다. 저희 때는 한 명의 인턴 TO가 있었고요. 지금은 두 명의 인턴 TO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턴도 김비식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책 보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저희 때는 1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100만 원을 더 줘가지고 예를 들면 R&D 분야를 당신이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아마 지금 국회에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보좌진들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진 게 그 보좌관이나 비서관들도 한번 이제 해외 연수 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김기식 의원님 인턴 비서를 해외 출장에 수행을 했다라는 걸 듣고 굉장히 지금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채용은 고용주인 국회의원이 그 승진도 마음대로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보좌관, 비서관, 그다음에 인턴 그런 범주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게 임의대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채용의 승진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십니까? 근데 통상적으로는 좀 굉장히 빠른 케이스죠. 통상적으로는 빠르다고 보시는 보통 저희가 이제 결혼이 생길 때 하는데 보통 국회에서 이제 보좌진들이 바뀌는 경우가 보통 한 2년 정도의 터울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경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 그러니까 관행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례가 별로 없는 사례를 가지고 자꾸만 관행이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의원들이 더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도 다른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뭐 이 정도 가지고는 해임할 상황이 아니다. 적법한 공적 업무였다고 일단 선을 그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성급한 감싸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성급한 감싸기 정도가 아니라요. 청와대가 스스로 얘기한 것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안철수 그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청와대의 교만과 독선이다. 그러면서 구속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눈높이에도 안 볼 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이제 그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관행은 국정원 특활비 썼던 것도 관행이다. 지금 구시대에 적폐하고 끊으려고 해서 국정원 특활비를 지금 단죄를 하는 마당에 이것도 그러면 뇌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청와대에서 눈높이에는 안 맞지만 적법하다. 문제가 없다.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지금 오늘 이미 고발이 됐단 말이에요. 검찰 보러 이거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청와대가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 아마 청와대에 좀 쓴소리하는 참모가 있었으면은 상황을 지켜봅시다. 라고 얘기했어야지 맞죠. 알겠습니다. 그 6.13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은 뭐 분위기는 좀 안 좋은 상황 분명해 보입니다. 여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도 좀 기류가 좀 바뀌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이번 사태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뭐 서로가 상처를 안 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김기식 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뭐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난번 자칫 이제 박기영 그 과학정책기획관 본부장 때하고 비슷한 기류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도 아무 문제 없고 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말하자면 거기도 정의당이 사실 한편으로는 잣대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정의당이 태도를 취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김기식 의원은 그 전에 스탠스를 보면 정의당하고 굉장히 가까운 오히려 진보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정책 역량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잘못과 실수를 무조건 다 그것으로 다 덮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특히 우원식 어제 원내대표께서 좀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제가 보더라도 말하자면 일정한 대가를 받았지만 이 사람이 원칙주의자여서 그 대가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이상한 그 옹호 아닌 옹호가 되어버린 셈에 오히려 더 기름을 부어보는 격이 되어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 그야말로 국민의 눈높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민심의 동향을 잘 살펴서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시민단체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김기식 원장 사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김기식 원장이 낙마할 경우에 금융개혁 부진이 우려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전임자도 채용비리 관련해서 지금 사실 사퇴하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금감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홍식 말씀하신 대로 최홍식 원장도 채용비리 문제 때문에 그런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이제 깨끗하면서도 유능한 사실은 지금 국회 정무위 특히 금융 관련된 감독기관은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김기식 원장이 과연 정무위 4년 근무한 게 전문성을 확보한 인물인가 그 부분에도 좀 논란이 있던데. 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참여연대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재벌에 대한 개혁 문제라든지 금융권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금산 분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들어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하기 이전부터 그런 전문성을 있었다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말하는 개인적인 어떤 헌결로 인해서 김기식 원장이 말하자면 낙마하게 될 경우에 어떤 충격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조금 뭐랄까 청렴하면서도 금융 지식이 있는 금융 지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는 인적 부분에서 금융 전문가들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정권이나 금융 전문가들이 공직에서 일할 때의 임금 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예 국가가 밖에서 받았던 연봉을 예를 10억 받으면 10억을 그대로 주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 있었던 대표들이 받았던 연봉하고 공직에 들어왔을 때 연봉이 5, 10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전문성을
가지면서도 정무적 감각을 갖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예, 것 같아요. 근데 법 요건에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금감원장 정도를 잘 수행할 수 있으면서 도덕적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를 들면 하나증권 대표하다가 그 회사랑 싸우다가 잘린 분 있잖아요. 주진영 대표라고요. 이분은 실제로 자기가 증권사 대표를 하면서 증권과의 관행들을 완전히 바꿔버렸고 실제로 재벌 회사의 증권사 대표가 삼성증권 그때 이제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할 때 반대 리포트를 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시스템 얘기하는 게 자꾸만 코드가 맞는 그 범주 내에서 찾으려다 보니까 당초에는 국민들한테 폭넓게 인사를 등용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 무리하게 되는 거고 또 예. 무리한 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오만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집 넘어가 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이제 검찰이 기소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당일날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뭐 사실은 뭐 구치소에 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페이스북에 올렸냐 했더니 이제 측근이 미리 이제 건네준 거를 이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그 내용이요. 글쎄요, 저는 무술 옥사 이게 예전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옥사 정도로 알았습니다만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어제 올린 글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일단 이미 충분히 사과를 하셨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제 전문 어디에도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안타깝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옥사를 얘기를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붕괴를 얘기하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하는 거는 나는 정치보복을 받고 있고 해서 정치투쟁을 계속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읽혀지는 게 상당히 다스라든지 몇몇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출력을 해보니까 A4용지로 3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법정에서 충분히 다투겠다. 이런 의지들을 이제 강력하게 보여준 건데 예. 제가 보기에는 결국 핵심은 그거죠. 다스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뇌물 110억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삼성으로부터 그 변호사비 대납받은 67억 문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소위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대선 전에 받았던 것을 뇌물로 볼 것이냐 정치자금으로 볼 것이냐 관행을 볼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는 분명한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그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가 쉽겠는가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벌써 한 그렇게 편지를 쓰신 것도 3번 정도 되시죠? 그 전에 있고 들어가신 예. 날도 있고 또 어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자유민주주의와의 의도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해 꼭 집어서 나를 타겟으로 삼았다.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국민 눈높이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한 어떤 수사 결과 브리핑 자료를 좀 봤더니 예. 의외로 물론 검사 측의 발언이 다 맞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쟁론이 돼야 되고 구멍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촘촘하게 그런 부분, 특히 그 다수 문제만 하더라도 처음부터 본인이 지분을 자기 돈으로 넣었고부터 쭉 이렇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게 완벽하다고 볼 수도 없고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 부분 말하자면 국민들이 입장했을 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먼저 어떤 그 허심탄회한 그동안에 방만한 문제라든지 또 혹은 차명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본인이 또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갈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면에서 죄송하다. 예. 좀 더 내가 원하는 보수가 좀 튼튼한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좀 내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았을 뿐한데 예. 결과적으로는 자꾸 이게 마치 무슨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해서 마치 종북 프레임을 억지로 엮어가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한편으로 보면 조금 서글프다 그럴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하면 지지 세력은 또 전혀 없는 찾아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좀 뭔가 매칭이 안 되는 예.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구속 기소 이후에 각 당에서 이제 논평을 내놨는데 자유한국당은 공식 논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전 정부 글쎄요 아군이라고 표현을 했죠. 두 정부를 총질하다 똑같이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논평 내용 쭉 보셨죠, 정 의원께서도. 예, 네. 그 논평 그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뭐 기본 앞에 내용은 그러니까 공천 가지고 잡음이 생기고 당내에서 분란이 생기니까 당 내부에서 총질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사실 인용한 건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 대표가 계속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이유는 메시지를 남기는 이유는 예, 어디 있습니까? 핵심적인 자기 지지자들을 확실히 끌어모아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김문수 지사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조사해 보니까 대략 한 15%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15% 내외의 지지율을 확실히 가지고 가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 상당히 이제 강경한 보수 사람들을 자극하고 지지를 끌어내는 발언들을 하는 거고요. 문제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미래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15% 20% 지지를 받는 정당을 가지고 다음을 내다보는 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뭐 이럴 필요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이 당에서 전직 대통령 둘을 구속하는 정당의 후신이잖아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재판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직 제가 공소장은 다 보지 못했지만 상당 부분의 내용들은 김백준 총무기획관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다스 관련해서 주변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이 변경되면 사실은 재판 내에서 검찰 수사와는 다르게 상당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정한 재판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의견을 몰라도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기 정 의원님 말씀이라면 이제 보수 진영을 다분히 의식한 페이스북 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 이제 김문수 전 지사가 오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이 됐죠. 전략 공천이 확정이 된 겁니다. 김문수 전 지사의 얘기 그리고 다른 당이지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영선, 우상호 의원의 얘기 좀 같이 좀 들어보고 다음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네, 들려주십시오. 저에게 서울시장을 출마하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홍준표 대표님과 여러 우리 당의 뜻에 의해서 저보고 해라 이렇게 결정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꼭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장을 내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라면 이 당은 해체돼야 됩니다. 홍준표 대표가 대구에까지 이제 짐을 싸들고 다 내려갔던 김문수 지사를 서울로 다시 보내는 것은 본인이 TK의 맹주가 되기 위해서 김문수 지사를 서울로 귀양 보내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경기도지사 하시다가 대구로 내려가셨던 분이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서울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능력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이런 방식의 공천은 서울 시민들이 반가워하지 않을 그러한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김 의원님.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갓 부시장이 됐을 때 예. 그때 경기도지사가 김문수 지사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항상 김문수 지사께서 이벤트를 할 때는 서울에 와서 했어요. 그 이유는 언론에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거의 대중한 오히려 경기도가 힘이 더 클 수도 있는데 서울시장이 무슨 일을 하면 중앙판에 정치면에 나오고 경기도지사는 수도권판에 면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동기라미 하나를 홍보비를 더 많이 뭐 경기도민일보 여러 가지 또 신문이 많아서 그때부터 아마 서울시장을 하고 싶다. 경기도지사보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그래요? 들어요. 예, 그래서 예. 단순히 밀려갔다 올라오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어떤 경기도지사로서의 섭섭한 부분들이 또 있고 또 하나는 뭐 어쨌든 뭐 물론 뭐 대구 같은 이야기는 이미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본인의 어떤 마음대로 홍준표 지사가 잘 이끌어낸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정부에 비해서 외교나 국방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가 1,000만 가까이 사는 핵심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방선거가 사실은 2002년도에 MB가 서울시장 될 때를 제외하고 정말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건강하고 또 서울을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 이런 정책적 논쟁 가지고 진행을 안 돼요. 근데 저렇게 김문수 씨가 자유한국당에서 사람을 구하다 못 구해가지고 대구에 있었던 김문수 지사를 데리고 오면 그런 정책과 공약에 대한 준비가 돼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할 점도 바로 그 대목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에서 누가 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정말 이 서울시를 내가 어떻게 건강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것인가. 그것에 대한 자기만의 브랜드, 자기만의 정책, 자기만의 공약 이런 걸 가지고 좀 제대로 논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 의원님 서울시장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둘 다 서울시 부시장 출신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자, 지금까지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